안녕하십니까. 신규기관 역량 강화 설명회 발표를 맡게 된 훈련기관 인증평가센터 박윤철이라고 합니다. 발표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의해 훈련기관 인증평가 추진 방향, 훈련 운영 및 성과 관리, 마지막으로 불억 순으로 발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심사평가 사업 흐름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평가에 처음 참여하시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 학원, 평생교육시설 등은 평가 신청 전에 반드시 훈련기관으로 등록 후 인정평가 신청 기한 내에 평가 신청을 완료하시고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인증 등급을 부여받은 기관은 집체훈련심사센터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하는 과정심사에 참여하신 후 적합받은 과정에 한해서 관할 고용센터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실시 신고를 하시고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 중인 과정이 이수자 평가 대상 과정에 해당하신다면은 그 평가 회차에 맞게 필히 이수자 평가를 받으셔야지 향후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하신 훈련에 대해서는 직업능력 심사평가원 부정훈련관리센터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통해 이제 부실 기간이 추려지고 해당 기간에 대해서 관할 고용센터와 합동 지도 감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훈련 운영 중 부정 부실 훈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크게 실업자 훈련, 재직자 훈련, 특화 훈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실시 규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훈련기관 인증평가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기관 인증평가의 목적입니다. 훈련기관의 건전성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부 지원 훈련 위탁 자격 인증함으로써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53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훈련기관 인증평가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 기간 건전성 평가는 모든 기관이 동일하게 받습니다. 기간 건전성 평가의 경우 준법성 평가와 재정 건전성 평가로 나누어져 있으며 준법성 평가는 관서에서 제공해 주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또한 재정 건전성 평가는 해당 기관에서 인증평가 시 제출해 주신 세금 체납 및 신용 수준 등의 관련 서류를 가지고 평가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에서 적합받으신 기관들은 이제 2단계 역량 평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2단계 역량 평가는 훈련 성과 60점, 현장 평가 4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훈련 성과 평가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해 주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가 진행이 되고 현장 평가는 평가위원님들께서 훈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기관 경영, 훈련 과정 관리, 시설 및 장비, 훈련 교강사, 훈련생 관리 항목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인증 등급 부여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관 건전성 평가에서 적합받은 기관은 2단계 역량평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2단계 역량평가에서 역량평가는 성과평가 60점, 현장평가 점수 이제 40점을 구성되어 있고 역량평가 총점이 60점 이상일 경우 3년 인증, 성과평가, 현장평가 각각 총 배점이 75% 이상일 경우는 3년 인증 우수기간, 또한 2개 항목이 총 배점의 85%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인증 최우수기간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훈련기간 관계자분들께서 반드시 명심해 주셔야 될 부분은 1단계 기간 건전성 평가에서 20점 이상 감점이 되거나 이제 성과평가, 현장평가 각 항목에서 배점이 40% 미만일 경우는 꽈락으로 인증 유예가 되니 이 점 반드시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증 등급 활용 범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 등급은 훈련 과정 및 공개 평가 등급은 훈련 과정 인정 승인 시 반영되고 우서 훈련 기간으로 선정된 기간은 과정 심사 우대 및 회차 제한 미적용 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다음으로 훈련 운영 및 성과 관리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PT 다들 잘 보이시나요? 만약에 잘 안 보이시면 제가 페이지를 설명드리면서 발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쪽입니다. 역량평가는 훈련 성과 60점, 현장평가 4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부터 훈련 성과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평가는 이제 실업자 훈련으로 평가받는지 재직자 훈련으로 평가받는지에 따라 평가 항목이 달라집니다. 실업자 훈련의 경우 취업률, 수요자 만족도, 중도 탈락률, 훈련 이수자 평가 결과, 개설률, 가점 항목으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재직자 훈련 기간의 경우는 수료율, 수요자 만족도, 훈련 이수자 평가 결과, 개설률 항목으로 평가됩니다. 단 실업자, 재직자 모두 종료 실적이 발생하여 7+0 이제 평가받는 기간의 경우는 각 훈련 실시 비중을 고려하여 평가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실업자 훈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쪽입니다. 취업률은 일반 취업률 15점, 직전 2개년도 훈련 수료자의 매월 말 취업률 10점으로 총 25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 취업률은 훈련 수료자 중 훈련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및 창업한 인원의 비율로서 전체 평균 취업률을 기준으로 달성 비율에 따라 8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반 취업률 부분에서 기간 관계자 분들께서 반드시 명심해 주셔야 될 부분은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이제 취업하였더라도 19년도 이제 7월 말까지 HRD넷에 승인되지 않은 훈련생은 그 후에 절대 반영되지 않으니까 향후 훈련생이 HRD넷상 취업자 반영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필히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페이지 22쪽입니다. 일반 취업률에서는 취업자에 대한 가중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중치는 총 3가지로 취업자 규모,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 취약계층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취업자 규모 가중치의 경우는 기관에서 이제 취업자 규모에 따라서 각기 다른 가중치가 차등 적용됩니다. 두 번째,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는 한 명을 0.5명으로 적용되며 취약계층 가중치에 중복하여 적용됩니다. 단 창업자는 제외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의 치성배 1 유형 및 산재 근로자 훈련생의 경우 한 명을 1.5명으로 적용하고 취업 일자 기준 만 50세 이상 중고령자는 한 명을 1.2명으로 적용합니다. 치성폐 1 유형 및 산재 근로자, 중고령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간의 경우 수료자 500명 중 취업자가 300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취업자에 대해서 각기 다른 이제 가중치가 적용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규모 가중치가 곱해지게 됩니다. 산출식에 의해서 이제 해당 기간의 취업률은 79.1%가 됩니다. 또한 이제 전체 평균 취업률이 50%라고 가정했을 경우 해당 기간의 달성 비율은 158.2%로 해당 구간의 달성 비율이 이제 해당하는 구간에 점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달성 비율이라고 하면 이제 훈련 종료 실적이 있는 전체 기간의 평균 중 해당 기간의 비율을 의미하고 있으며 저희 쪽 이제 설명의 자료집을 보면 구간별 점수 배점에 대해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전 2개년도 훈련 수료자의 매월말 취업률입니다. 사실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저희 올해 19년도 실적 보유 기간에는 해당되지만 2020년도부터 이제 고용 유지 기간 지표로 대체될 거기 때문에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유지 기간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향후 2020년도 계획 공고 및 사전 안내를 통해서 좀 더 상세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만족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쪽입니다. 실업자 수요자 만족도 점수의 경우는 HRD 내 수강평 만족도 점수를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사 시 주요 내용은 훈련 프로그램 만족도, 훈련 인프라, 훈련생 지원 만족도 영역 등이 있습니다. 페이지 25쪽입니다. 중도 탈락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도 탈락률은 실시 인원 중 수료 인원과 조기 취업자를 제외한 중도 탈락자의 비율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 탈락률에서는 훈련 기간이 운영한 평균 훈련 시간에 따라 중도 탈락률 기준이 달라집니다. 만약 훈련 기간이 운영한 평균 훈련 시간이 500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7%를 기준으로 만점을 부여하고 있고 50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0%를 기준으로 만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건 예시를 들으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평균 훈련 시간이 500시간 미만인 경우입니다. 해당 훈련 기간은 4개의 과정을 운영하였고 평균 훈련 시간이 330시간이었습니다. 중도 탈락률은 사전에 설명드린 산출식에 따라 9.8%로 계산되었습니다. 기간이 부여받게 되는 중도 탈락률 점수는 평균 훈련 시간이 500시간 미만이므로 7% 이하일 경우 5점 만점, 1%포인트 증가할 시마다 0.5점씩 감점하여 해당 기간의 중도 탈락률 점수는 4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다음은 평균 훈련 시간이 500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해당 훈련 기간은 4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평균 훈련 시간이 627.5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평균 훈련 시간이 500시간 이상인 경우는 10%를 기준으로 만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산출식에 의해서 해당 기간의 중도 탈락률은 12.7%가 나왔고 10% 이하일 경우 만점을 부여하고 그 이제 1%포인트 증가 시마다 0.5점씩 감점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의 중도 탈락률 점수는 4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훈련 이수자 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쪽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기준은 저희가 19년도 산정 대상에 한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훈련 이수자 평가 결과는 2018년도 1에서 12회차 훈련 이수자 평가 대상 과정 전체 및 추가 평가 실시 과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점 기준은 이제 제시된 표와 같고 이제 이수자 평가 등급에 따라 평균 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며 BNCS 과정 등 운영으로
이수자 평가 점수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체 훈련 기간의 평균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간의 경우 2018년도 훈련 이수자 평가 대상 과정은 실시 3과정, 미실시 2과정, 총 5과정입니다. 하지만 18년도에 추가 평가를 2개 과정 실시하였기 때문에 산정 대상은 총 7개 과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해당 훈련 기간의 훈련 이수자 평가 결과는 7개 과정에 대해 등급별 평균 점수인 5.3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개설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쪽입니다. 개설률은 승인 과정 중 개설한 과정수 비율을 산출하여 달성 비율에 따라 7개 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개설률 산정 기준은 신청일 기준으로 17년도에 신청되어 승인된 과정으로 최종 적합 받은 후 1년 이내의 개설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심사 승인 과정은 통합심사 및 산업인력공단 등 인증평가 과정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승인 과정이 없어 점수 산출이 불가할 경우 평균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쪽입니다. 해당 훈련기간은 2017년도에 신청해서 총 5개 과정에 대해서 적합을 받고 4개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설률은 산출 시기에 80%가 되고 이제 전체 평균 개설률이 90%라고 가정했을 경우 달성 비율은 해당 기간의 개설률 80%를 전체 평균 개설률 90% 나눈 88.9%가 되고 그 달성 비율이 해당하는 구간에 점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가점입니다. 페이지 28쪽입니다. 실업자 이제 훈련 가점 지표인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 임금 수준의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해주는 월평균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정 기준의 경우 임금 수준에 따라 상계 등급으로 나누어 등급별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직자 훈련 성과평가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쪽입니다. 수료율은 2018년 훈련 종료 실적이 있는 과정을 대상으로 실시 인원 중 수료한 인원의 비율을 산출합니다. 배정 기준은 해당 기간의 수료율을 전체 평균 수료율로 나눈 달성 비율에 따라 7개 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게 되며 평균 훈련 시간이 40시간 이상, 근로자 개인 훈련만 운영한 기간의 경우 해당 그룹의 평균 수료율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0쪽입니다. 해당 기간의 경우 사업주 위탁 과정 2개, 근로자 개인 1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간은 전체 평균 수료율을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산출식에 의해서 해당 기간의 수료율은 95%가 되고 전체 평균 이제 수료율이 90%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달성 비율은 105.6%가 됩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등급별 점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수요자 만족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생 및 기업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서 해당 점수를 각각 10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당 훈련 기간에서 사업주 훈련 없이 근로자 개인 훈련만 운영한 기간의 경우에는
훈련생 만족도 점수를 바탕으로 20점으로 환산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이제 훈련생들이 훈련 종료 후 HRDNS상 이제 등록한 수강평 결과와 이제 조사 전문 기관에서 훈련생 만족도 전화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관 관계자분들께서 여기서도 반드시 명심해야 될 부분은 사업주 위탁 훈련을 실시한 기관은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별도의 양식에 따라 수료생 및 기업체 담당자 연락처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명단을 제출해야 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미제출 시에는 수요자 만족도 점수를 0점 부여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제출해 드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훈련 이수자 평가 결과와 개설률은 실업자 훈련 지표 기준과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부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부분에는 이제 훈련기관 관계자분들께서 훈련 과정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정보 및 컨텐츠를 이제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를 실어 놓았습니다.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면 기관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인증평가 산정 기준과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아마 이 발표 설명회 하나만으로는 모든 것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쪽으로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 직업능력 심사평가원 이제 홈페이지 Q&A 게시판 및 저희 인증평가센터로 전화 주신다면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고 다음 발표자가 저희 인증평가 제도 개편 및 현장평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